이런 식으로 넣게 된다면 약간 공격적이지 않을까? 내일의 주인공은 바로 너이죠. 어렵고 복잡한 입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입시 비타민 방송 이주TV 김세영입니다. 오늘은 최고의 탐구 영역 전문가, 주제 탐구 전문가이시면서 또한 아이들에게 많은 곳에서 교육특구에서 과학 논술로 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수성구, 둔산동, 대치동까지 전국 8도를 누비고 계시죠. 전라도는 안 가시네요? 아직은. 예. 네. 전국 한 8도는 아니고 한 3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대치동에서 많은 아이들 만나서 스카이와 의대, 약대, 치대, 메디컬 계열 컨설팅을 주로 담당하고 계시죠. 예. 네, 올해도 입시 성과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예. 자, 오늘 그래서 조재원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인사가 좀 길었네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박수 짜자자자. 자, 그래서 오늘은요, 스카이의 원서 전략에 패배한 학생의 사례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스카이 또는 메디컬로 진학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하게 풀어주실 거고, 마지막으로 부모님들 항상 고민하신 거죠. 학생부의 경쟁력, 우리 아이 학생부가 정말로 경쟁력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말씀드릴 거니까 방송 끝까지 정독하신 겁니다. 애들한테 맨날 쇼츠 보지 마라, 짧은 거 뭐 유튜브 보지 마라, 틱톡 보지 마라 그러지 마시고, 어머님들 그리고 학생들 길어도 끝까지 채널 고정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앞에는 자료 화면이 있지만 어머님들 앞에는 자료 화면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PD님들께서 예쁘게 편집해 주셔서 좋은 페이지 나가도록 할 테니까 제가 몇 페이지입니다 라고 말씀하면 긴장하지 마시고 화면 계속 보시면 됩니다. 자, 6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스카이 입시 결과, 한 학생의 스카이 입시 결과 분석이 있네요. 수시 지원 패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입시 결과는요, 충북교육청에서 발간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열심히 하는 동네죠, 충북교육청. 예. 네. 최근 들어서 가장 믿을 만한 자료들을 제일 많이 주는 교육청이죠.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이 결과에 대해서, 저도 이 결과를 보면서 좀 의아한 부분이 많았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다 보실 수는 없기 때문에 의아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 학생에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들이 있고요. 예.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의아한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 같은 사람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그것을 또 저희가 낱낱이 해부해 드리니까요. 자, 그래서 이 학생은 서울대, 연세대, 그 다음 고대 두 장인데 특이한 게 농어촌 전형으로 일단 지원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양대, 충북대까지 주로 교과 전형 위주로 지원을 했고 두 장의 종합 전형을 지원을 했는데,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신통치는 않습니다. 예. 자, 왜 그랬을까요? 자, 이 학생이 왜 이런 결과, 그래서 서울대학교는 일단 불합격했고요. 연세대학교 합격,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둘 다 불합격. 예. 이 부분이 이제 연세대학교는 붙었는데 왜 고려대학교 떨어졌을까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고려대학교 농어촌 전형이었는데, 물론 이렇게만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이 학생의 성적을 보시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 이 학생이 일단 의예과를 지원했다라는 거, 왜 그랬을까라는 부분은 그 다음 페이지에서 바로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일단 서울대 직윤이라고 한다면 이 학생 전교 1등이었을 건데, 아마 보통 요즘 추세가 1등은 의대를 쓰고 오히려 이제 성적이 약간 애매하다 싶은 학생들은 의대를 쓰지 않기 때문에 2등이나 3등에게 직윤 카드가 넘어가는 추세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충북교육청 자료가 올해 입시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과탐 2 과목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1등은 또 빠졌을 거고, 이 친구는 과탐 2 과목을 했네요. 해서 그리고 의대가 아닌 쪽으로 일단 지원한 상태네요. 예. 네. 근데 뭐 일단 연세대학교를 붙었잖아요. 그렇죠. 면접은 좀 봤나 봐요. 예, 아무래도 연대 면접 같은 경우는 일단 시간 제한이라는 부분이 학생들이 제일 어렵게 느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준비를 좀 했다가도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망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선 이 학생이 좀 잘 대응하지 않았을까라고 보이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죠. 면접이 있는 전형이 딱 2개가 있는데, 서울대 직윤과 연세대 학교장 추천. 네. 추천형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연대 면접은 또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거잖아요. 예. 네, 그때를 또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학생의 성적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학생의 성적
자료 한번 보이실 텐데요. 보시면 놀라운 성적이 보이고 있죠. 와. 1.09입니다. 이 정도면 신의 영역 아닙니까? 1.09면? 그렇죠. 요즘 물론 최근 들어서 딱 1점 찍는 학생들도 생각보다 많아졌다라는 게 제가 느끼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적은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바라시는 성적대겠죠. 와, 1.09면요. 3년 내내 전과목 1등급에 2등급이 한 4개 정도 섞이면 1.09가 나오거든요. 3개? 4개? 네, 그쯤 되겠네요. 야, 그런데 1.09인 학생이 서울대 직윤을 떨어졌네요. 그게 이제 가장 놀라운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 면접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면접 내용이 이루어질 텐데, 그 부분에서 뭔가 조금 잘못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그리고 1.09면 보통 서울대 직윤이 요즘에 1.25 정도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되는데, 성적으로만 따져도 경쟁력은 충분히 있는 학생이고, 평균적으로 1.15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거기다 이과 학생들 중에서도 뭐 세다고 하는 수학과가 아니라 수학 교육과예요. 그렇죠. 사범대는 또 상대적으로 약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1.09가 떨어졌다. 게다가 수학과학 성적만 보더라도 네. 그 수학과학만 합쳐도 1.25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학교에서 정확하게 확인해 주지 않는 이상 정확한 원인을 따져보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8페이지로 넘어가 볼 건데요. 앞서 우리가 이 학생의 성적이 1.09라는 놀라운 성적, 수학과학이 1.25. 근데 사실 이게 1학년 것까지 합쳐버리면 좀 더 괜찮아지지 싶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8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학생이 일단 2학년 1학기와 2학기 진로 선택 과목으로 기하를 선택했고요. 그다음 공동교육과정으로 고급 수학 1을 선택했습니다. 뭐 이렇게만 본다면 수학을 잘한 학생이니까 그렇죠. 좀 뭐 평범을 조금 넘어서 난 자신 있게 수학을 해보겠다라고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충실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자, 일단 물론 교과 전형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게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전반적인 교과 선택에 대해서 저희가 봤을 때 첫 번째 보이는 게 이 학생이 일단 고급 수학 1을 2학년 2학기 때 수강 신청을 했거든요. 와, 고급 수학 1을 했네요. 그러네요. 네. 이게 사실은 이제 공동교육 과정이 아니라면 당연히 이렇게는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학생이 일단은 이 공동교육 과정이다 보니까 선택을 한 것 같고요. 사실 기본적으로 이 고급 수학 1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대학들이 워낙 이제 학생들이 약간 보여주기 식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요. 기본적으로 이 위계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는 과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적어도 미적분까지는 듣고 고급 수학을 듣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 학생은 수학 2하고 동시에 고급 수학을 선택하는, 그래서 딱 보기에도 이 학생이 뭔가 좀 겉으로 드러나 보이기 위한 교과 선택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보이는 부분이고요. 맞아요. 이거 좀 많이 잘못됐네요. 저도 아까 말씀하시기 전에는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2학년 2학기 일단 공동교육과정으로 고급수학 1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이제 기하 같은 경우도 대학에서는 이제 이해를 합니다. 기하를 우리가 처음부터 나가는 게 아니라 앞부분에 수원 배울 때 배우는 기하는 뒤에 벡터와 그다음 공간도형 문제가 배우게 되고, 그다음 수투를 배우면서는 앞부분에 있는 2차 곡선에서 이제 미적이 들어가니까 뭐 그렇게 해서 1년 과정으로 진로 선택 과목을 구성한 학교가 꽤 있거든요. 그런데 고급 수학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 20개의 과학고등학교 중에서도 2학년 2학기나 3학년 1학기에 개설된 학교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수학과학을 그렇게 많이 한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뒤로 미뤄져 있고요. 그리고 전사고 중에서도 고급 수학은 주로 3학년 1학기나 이렇게 개설된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학교에서 그렇게 개설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미적분을 배우지 않고 고급 수학을 수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요. 혹시 제 목소리가 방금 삑사리가 났나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어떤 위계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 고급수학 1 선택은 상당히 잘못되었다. 근데 특이하게 화학원도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아마 학교의 특성이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물리학 1과 지구과학 1을 선택했는데, 이제 화학 1을 왜 온라인으로 했을까? 아마 미개설이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도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 또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물리학이나 지구과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학년제였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선택 인원이 적고 그래서 빠지지 않았을까라고 그랬을 보이는 것 같아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이게 수강 신청해서 수강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학교에 개설이 되지 않았을 때만 가능한 거여서 화학원이 이 학교에 개설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와, 그러니까 이 학교의 그 학생들의 어떤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수준이나 어떤 선호도, 성향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긴 그렇죠. 하네요. 예. 거기다가 아까 그 뭐 농어촌인 학교 중에도 우수한 학교가 굉장히 많죠. 최근 들어서 막 각광받고 있는 그 아난타 그룹에서 하고 있는 그 남해 해성고인가요? 청년 옥야고인가요? 어떤 어느 학교죠? 거기서 큰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그런 학교도 있고 예. 뭐 농어촌국의 전통적인 강제라고 한다면 뭐 공주 한일고등학교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학생은 농어촌인데 화학원이 개설되지 않는 고등학교. 그렇죠. 저도 좀 처음 봤습니다. 제가 화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네. 관심 있게 보긴 하는데 저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 특이합니다. 물리가 예. 개설 안 되는 학교는 종종 보이는데 예. 화학이 개설 안 되는 그렇죠. 학교는 예. 그래서 이 학생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모습이라고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온라인 교육 과정이라는 것의 특성상 제대로 배우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또 판단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나마 3학년 1학기 때는 화학투를 또 선택을 해서 예, 이런 부분을 최대한 이 학생이 노력을 했다라는 부분도 충분히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특이합니다. 화학원이 개설이 안 된 학교가 3학년 1학기에 예, 개설이 화학투가 됐습니다. 개설이 됐어요. 예. 와, 이거 정말 이거는 뭐라고 범접하기 어려운 학교인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학생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했던 게 저도 또한 많이 의문점이 남아서 예, 이거를 제가 과연 이 예로서 보여드리는 게 좋을까 나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했던 위계구조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라는 부분, 그거를 강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최근 들어서 생각보다 이 위계구조를 위반하는 경우들이요 종종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기본적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위배해서는 좀 곤란하다라는 그렇죠. 부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고급수학원을 2학년 2학기 든 게 가장 일단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에서 볼 때는 얼마나 이상했겠습니까? 예. 이 친구 미적분도 듣지 않고 화학원이 개설되지 않는 국에서 2학년 2학기에 공동교육과정으로 고급수학원을 들었는데 분명히 원점수는 또 높을 거고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네가 정말로 수학을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집요하게 나타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최근 들어서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 고급 수학이나 고급 화학 이런 부분을 수강했다라면 정말 꼼꼼하게 물어보시거든요. 예, 그랬을 때 오히려 대답을 제대로 못한다라면 그래서 학생이 좀 폭망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과탐 2 과목도 학교에서 보통 잘 제대로 이렇게 수업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그렇죠. 있잖아요. 수능 예. 특강 수업하거나 뭐 원 과목을 해서 수능 위주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걸 질문해도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고급 수학 정도 수준으로 질문했다면 이 학생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과학 쪽에서도 아이들이 이제 고급 화학이나 고급 물리를 많이 선택했을 때 제가 질문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한마디만 들어도 사실은 이 학생이 과연 제대로 이걸 공부했을까 또는 세특만 보더라도 바로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선택 과목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들었지만 그 내용까지 내가 알아야 되는가라는 것 때문에 일단 선택하고는 보는데요. 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는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직윤을 쓸 수 있을 만큼의 성적이 되었다면 우리가 꼭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학교 수준에서 제공하는 걸 충실하게 따라가서 3학년 1학기까지 내가 그 안에서 최대한의 것을 끌어낸다. 이게 일단 기본일 거고요. 근데 그 밖에서 좀 내가 있어 보이려고 하는 또는 이게 어떤 잘못된 컨설팅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학년 때 너 수능 준비하기 어려울 거니까 그렇죠. 이런 고급 과목은 2학년 때 들어두는 게 좋아 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생명과학 실험이나 화학 실험 어떤 실험 쪽의 과목이 공동교육 과정에 들어간다면 저는 그것은 괜찮다고 그렇죠. 생각이 되는데 예, 그 이상을 넘어서는 거를 2학년 때 할 수 있다. 이거는 학교에서 개설된 과목이나 뭐 여러 가지 뭐 3학기제 운영하고 뭐 AP하고 막 이런 학교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현상이 아니라면 분명히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될 것 같아요. 집요하게 질문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1단계를 통과 못하거나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학생이 생명과학 1, 2를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이때 자료를 달아놓으셨는데 예. 이건 이 학생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신 건가요? 이 학생이 왜 의대를 지원했고 왜 떨어졌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예. 원래 의대를 희망하는 학생은 아니었을 것 같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네. 최근 들어서 의대들의 면접이 상당히 좀 심도 있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전에 비해서 뭐 이제 이 면접의 중요성이 예전에는 한 5%에서 10%라고 했다면 지금은 한 30% 정도 많이 얘기하고 올라갔군요.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면접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좀 나쁘게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9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이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뭐 내용들이 수학 교육과를 희망하는 학생으로서 이게 괜찮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좀 들긴 합니다. 예. 네. 일단은 그 탐구 활동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최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라면 단순히 어떤 탐구 활동 자체보다는 이 연결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들이 좀 보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만 어느 정도 보더라도 실제로 이 학생이 진짜 자기 주도적으로 진행을 했을까, 아니면 역시 보여주기식으로 넣는 건 아닐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고요. 특히 아까도 계속 강조드리는데요. 우리가 고급 수학이나 고급 화학 이런 것들을 선택하려면 분명히 세특에서 보이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러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의 선택이 과연 좋은 선택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꼭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학생의 이제 그 탐구 내용에 대해서 보면 사실은 이 학생이 수학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다라고는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서울대에서 말하는 이 관심이라는 것은 약간 이제 학자적인 관심. 학자적인 관심.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파고들고 그 원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봤을 때는 특별하게 어떠한 이 연결성이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보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수학 1학년 때 이것은 뭐 1학년이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2학년 1학기 수학 1에서 수학으로 우주 보기. 천체물리학이네요. 매우 어려운 주제를 또. 예. 네. 그다음 원뿔 곡선의 이심률과 천체의 공전 궤도라는 것은 그냥 타원에 대해서 그냥 잠깐 나왔을 것 같고요. 와, 근데 물리학 원에서 생명과학 물리학으로 투파보기, 생명과학을 물리학으로 투파보기. 네. 뭐 생체물리학이라는 파트가 또 있긴 한데 너무 어렵지 않나? 예.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수학적, 좌표, 물리적, 기술적 특이점을 심화 탐구했다. 이거 세특을 혹시 우리가 볼 수는 있는 겁니까? 예, 세특 내용도 저희가 좀 나온 게 있어서 제가 살펴봤었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학생이 정말 우주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라면 사실은 광학 쪽에 대해서 한번 좀 봤어야 되지 않을까. 광학. 예. 아, 네. 네, 광학 이런 좋네요.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그 천체를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데 있어서 수학적으로 해석하더라도 광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라면 사실은 그걸 이해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었고요. 네. 예,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보이는 게 뭐 학생들이 봤을 때는 사실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좀 아는 선생님들이 본다라면 또는 교수님들이 봤을 때는 이건 뭐지? 라고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러한 좀 탐구가 아니었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신 세특에서 주로 제목으로만 봐서는 이 친구는 그냥 우주 천체물리 쪽에 관심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또 생명과학을 물리학으로 덮어봤다는 부분에서 차라리 이 부분이 어떤 광학으로 넘어갔으면 예. 학생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제였을 것이고, 주제의 연결성, 그다음 관심의 지속성 이런 거에서도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또 생명과학을 2학년 때 갑자기 예. 아마 성적이 잘 나오니까 어떻게 의대를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조금 고민을 네. 했던 것 같습니다. 주제를 조금 바꿨던 것 같아요. 근데 독서의 수준도 또 높진 않아요. 예. 그래서 독서 같은 경우는 특히 이 학생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탐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탐구의 제목 자체를 보통 인터넷을 통해서 최신 자료, 이제 트렌드를 따라가려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이 독서라는 부분도 분명히 이런 탐구와 연결됨에 있어서 이 학생이 왜 이걸 탐구를 진행했을까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서 어떤 내용만 보더라도 이 학생이 정말 관심이 있었을까라는 부분을 조금 생각할 수 있는데, 역시 그런 부분에서도 뭐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분명히 서울대학교에서 면접할 때 독서에 대해서도 물어봤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과연 이 정도 내용으로서 거기에 충분한 대답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천체물리 쪽을 계속해서 본인이 했는데 천체물리 책은 일단 없고요.
그다음에 뭐 미적분이 당연히 수학에 꽂히니까 중요하긴 한데 이해하는 미적분 수업이라는 내용은 물론 내용은 상당히 전 좋아요. 좋아하는 책이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책인데 근데 이 학생이 주장할 수 있을 만한 내가 이걸 직접 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미적분 책은 또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어떤 탐구 주제를 한다 하면 예. 그 주제 옆에 어떤 책을 참고했다라고 예. 하는 것들이 적히는 것이 교과서만으로는 분명히 할 수 있는 탐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한 탐구라는 것의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 학생의 탐구의 근거는 없군요. 예. 그래서 사실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수학에서 이제 풀이의 변환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대단히 많이 올라오는 저도 좀 놀랐던 게 이게 실제로 이제 과거 학생들이라든가 영재고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풀이의 변환에 대해서 생각하고 AP 과정에서 나오니까요.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일반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제 개인적인 경험을 봤을 때 제가 대학에 가서 이제 물리학을 배우고 2학년 정도에 이제 이 FT 이론, 푸리어 트랜스폼이 나왔을 때, 이걸 배우면서 제가 여태까지 지금까지 내가 배운 수학이 과연 수학이었나? 라는 생각을 했던, 예. 그러면서, 야, 수학을 좀 어렵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 정도는 되어야 수학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걸 고2 때 다 이해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은 교수들도 똑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제목을 넣는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뭐 선택 과목도 딱 보여주기 식이다 라고 한다라면 교수님들이 면접 과정에서 사실은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거든요. 대단히 이제 학생들을 좀 잘 배려해 주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넣게 된다라면 약간 공격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도 학생들을 만나면 어디서 찾아왔는지 풀이의 변환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게 들어가려면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가보자. 자, 처음에 테일러 급수를 일단 시작을 해. 그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충분하다. 풀이의 급수까지도 고등학교 과정에서 충분하다. 근데 변화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 예. 보통 아이들이 검색을 하게 되면 MRI나 뭐 CT에서 나오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신호를 영상으로 바꾸는 작업이 풀이의 변환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 미적분이나 또는 물리학이나 이런 쪽에서 보통 주제를 많이 추가를 해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파동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왜 내가 풀이의 변환에 대해서 그래. 차전은 봤는데 이해는 못한다. 여기까지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 충분히 가능해서 이 학생이 실제로 파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이거를 물리학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풀이의 변환에 일단은 거기까지 도달은 했지만 탐구는 어려웠다. 이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를 이해했다라고 적는 거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풀이의 변화는 3학년 2학기에 고급 수학 2 세특 정도에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 된다고 봅니다. 미적분에 집어넣으려고 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학생의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이 학생은요, 일단은 그 학업 성취도는 원점수 포함해서 대단히 좋았고요. 1.09면 뭐, 예, 그래서 천상계죠. 가장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왜 이 학생이 서울대를 떨어졌을까라는 부분이 이게 사실은 이 학생한테 뭔가 이제 조언이 좀 더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했다라면 이런 결과는 나지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좀 남는 학생이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결국 이 수학 위계구조에 대한 위반 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만약에 질문을 들어오는데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질문이 들어갔다면 학생 입장에서는 대단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사실은 머리가 새하얘지거든요. 예. 할 수 없는 것을 했다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면접 준비하면서도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최근 들어서 이제 면접 같은 경우가 상당히 심도 있게 진행되기 때문에 단순히 뭐 예전처럼 그냥 인사만 잘하고 좋은 태도만 보이고 한다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원 동기만 하고 뭐 예, 이런. 그렇죠. 네. 이제 그 정도 수준을 이미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단순히 이제 세특을 잘 꾸미기 위해서 넣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할 시점이 왔다라고 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탐구 주제라는 부분도 실제로 이제 겉으로 보이는 내용과 실제로 이 학생이 어떠한 자기주도라는, 즉 연계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보통이었다. 네, 그래서 고려대, 충북대 의예 수능 같은 경우는 이 수능 최저가 역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세죠, 부분. 세요.
예, 이 학생이 이러한 엄청난 점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최저를 못 맞췄다라는 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했을 때 이 학생들이 최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 모의고사까지 다 열심히 준비해라 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2학년 때까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자, 학생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려운 난이도 문제에 대해서만 관심을 고난도. 갖거든요. 네. 예, 근데 오히려 이 교육청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에 있어서 고난도 문제가 때로는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수준을 잘 못 맞추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기본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그 기본 문제를 틀리지 않았을 때 수능 최저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능 최저 상위권 학생들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 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무슨 공부를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너는 뭘 하고 싶은데 내신 준비해야죠. 그래, 내신 엄청 중요하긴 하지만 네가 최상위권이라고 한다면 내신은 학기 중에 해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 그런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방학 동안에 해줘야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롯이 그 한 단원, 한 과목에 2시간, 3시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학교 중엔 부족하니까 예. 개념을 충분히 숙지하고 뭐 문제 그 적용을 시켜보고 또 뭐 기본 문제, 기본 개념이 내가 충실한가 체크도 해보고 그 다음에 고난도 문항도 한번 접근해보고 이런 것들이 방학 동안이 아니면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방학 동안에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반드시 방학 동안에는 모의고사, 수능에 좀 집중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예, 특히 최상위권이라면 꼭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면 진짜 최상위권 학생들, 재수생들이 더 들어올 거란 얘기죠. 예, 그러면 수능 최저 또 더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